이거? 피트니스 업계에서 진심으로 욕먹는 GPT? 이게 요즘에 저도 좀 봤는데 엄청 욕먹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는 방식이 나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지. 안녕하세요, ORG 클럽 정종춘입니다. 장성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을 모신 이유가 기존에 이제 제작했던 영상 외에 새로운 모습, 새로운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 혹시 두 분은 운동 커뮤니티를 하시나요? SNS 말고 커뮤니티?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뭐 헬감모. 나도 헬감모는 가끔 보고. 혹시 그러면은 커뮤니티 하면서 도움이 됐던 거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런 거는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의 관점, 그러니까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 모를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 요즘 다른 대표들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좀 세태가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동향 파악에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운동 커뮤니티 중에서 가장 구독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채널을 알고 계시나요? 스포드림 아니에요? 아, 스포드림. 스포드림은 이제 전통이 있지. 잠배기 아니야? 이 잠백이라는 채널이 구독자가 이제 2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회원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커뮤니티 카페 중 하나인데, 그걸 일단 한번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디로 들어갈까? 자유 게시판 한번 가보자. 다리가 이상해요. 이런 개인 고민들도 되게 많이 올라오네. 자유 게시판이다 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자료 공유가 되게 많고 일단 활발하긴 하네. 뉴가 다 떠있네. 마음의 소리? 여기 에이블 짐 관계자분들 많은 걸로 아는데 너무 인색하게 든다고? 근데 이게 운동하는 데가 쾌적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이게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시원하고 덥고. 이거는 대한민국 여성을 차별하는 헬스장은 반대입니다. 사실 남성 차별이 더 크지. 여성 전용이 많잖아. 역차별이 더 많잖아. 사실 진짜 헬스장 다니는 남자들 불쌍해. 솔직히 여자들 대우하는 게 더 많아. 그거는 맞죠.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샤워실에서 막 염색하고 아줌마가 아줌마 했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시대가 바뀌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포징 좀 잡지 마세요. 왜? 이건 해도 되지. 사실 그 포징충이라 그러죠. 그 운동하다 말고 거울 보고 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거는 촬영을 켜놓고 다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탈의실이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아니 근데 이거 사진 찍는 거 아닌데? 근데 이제 좁은데 포징 잡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야. 꼴 보기 싫어. 지금 이제 보셨다시피 이제 채널이 되게 활성화가 잘 돼 있잖아요. 인기 글이나 질문 답변 게시판, 정보 공유 카테고리들이 조금 회원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재밌게 본 댓글도 좀 많이 달리고 한 기사가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보고 오늘은 좀 리뷰하는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피트니스 업계에서 진심으로 욕먹는 GPT? 많은 청년들은 단순히 멋진 몸을 넘어 건강한 삶, 자신감 있는 삶을 위해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에 비해 헬스장 및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의 비용은 청년들에게 꽤나 부담이 됩니다. 여기 어떤 분이 글 쓰셨는데 월 3만 원에서 4만 원 받고 월 5천 이상 임대료 관리비 월급 세금 부가세 기타 등등 내고 헬스장 하나 초기 비용 5억에서 10억 정도 드는데 이게 뭔 미친 소리지? 대한민국 폐업률 가장 최상위가 헬스업계이라고 모른가? 그래서 유튜브 수익은 자선 기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요즘에 저도 좀 봤는데 엄청 욕먹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 짤 때문인가 저는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단편적으로 이 부분에서 욕을 먹었을까 해서 영상을 한번 보긴 봤어. 사실 뭐 정확하게 이 사람의 생각은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분이 3, 4만 원이 비싸다라고 얘기한 것보다는 좀 나라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얘기한 걸로 들렸거든요. 그냥 단순히 3, 4만 원이 비싸다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방식이 나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지. 왜냐면 이게 공감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가서 헛소리를 한다라고 느끼는 거지. 뭐 취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받기 위한 이미 정해진 것 같던데? 아 그래요? 그 옆에 계신 누구지? 장미란 선수분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봐서는 체육 관련된 뭐 지원금 나오는 거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왜 필요한지를 어필하고 싶은 것 같긴 한데 대중이랑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유튜버이신데 공감을 확실히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이게 실질적인 얘기는 3, 4만 원이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3, 4만 원이 없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은 3, 4만 원이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걸 없어서 말한다는 걸로 잘못 짚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3, 4만 원을 내가 투자할 정도의 가치가 없는 거거든, 사실은. 소비자가 느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이제 글 쓰신 분이 얘기하는 게 투자 대비 그리고 월세 대비해서 엄청 낮은 금액으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가고 있잖아. 그리고 나는 여기서 요즘에 이제 짚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스 월 금액을 높이려는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 어떻게 보면 실제 업계의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의 이 고충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상충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욕먹는 게 아닌가라는 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결국에는 이 금액 내고 내가 이만큼 안 다닐 거니까 이 금액도 비싸다고 느끼는 건데 GPT님은 이 3, 4만 원이 비싸다는 이야기로 잘못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자기 딴에는 이게 초치려고 한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얘기한 것 같거든? 부담되니까 나라에서 도움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3, 4만 원 워딩이 좀 나는 꽂혔다고 생각해. 그럼 여튼 뭐 소통이 부재였네요. 그렇지. 실제로 업계에서는 가격을 낮췄고 이 가격은 싼 가격이 맞아, 사실은. 근데 싼 가격을 낼 때 이 사람들이 왜 비싸다 하는지를 잘못 짚고 얘기를 했다. 맥을 잘못 짚었다. 대중들을 대표해서 나가는 자리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맥을 잘못 짚으니까 일반 소비자들도 어이없어 하는 거야. 이게 비싸?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나는 생각해. 유독 보디빌더들이 불편해하는 재활 트레이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 업계에 오래 종사하면서 지내다 보니 유독 보디빌딩에 진심인 트레이너나 현직 종사자분들이 재활 트레이너를 비하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트레이너가 운동 알려주는 사람이지 무슨 재활이냐, 여기가 병원이냐라는 글들을 정말 많이 봐왔는데요. 재활 운동은 운동이 아닌 건가요? 보디빌딩만이 운동인 건가요? 헬스장은 보디빌딩을 해야만 하는 공간인 건가요? 재활 운동은 하면 안 되는 공간일까요? 책 한 권 딱 읽고 재활 전문이라고 말하는 트레이너들이 많습니다. 대회 한두 번 나가고 생체 2급 하나 따고 웨이트 트레이닝 전문가라면서 PT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 제자라면서 지켜 세워주고 재활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리는 몇몇 보디빌더들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재활하시는 분이신 것 같다, 얘기하시는 게. 밑에 한번 댓글 한번 봅시다. 뭐라 하는지. 제대로 하는 분들을 저격하는 게 아니죠. 딱히 운동도 열심히 안 하고 그렇다고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도 많이 안 것도 아닌. 그치, 그것도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재활이나 체형 교정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족도 없는 지식으로 일부러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사짜 느낌 나는 애들이 문제인 거죠. 요거는 뭐 조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댓글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영역을, 의사의 영역을 조금 넘어가는? 원래 헬스장에 마사지 베드 있는 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근데 약간 이런 것 같아. 나는 헬스장에 오시는 분들이 목적이 있잖아. 목적이 뭐 근육량 증가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체지방 감량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면 되고, 그 재활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인데 이게 너무 그거를 좀 신성시하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고, 그냥 좀 약해진 부분을 강화하는 것도 재활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 엄청나게 좀 과대한 거를 하고 이걸 꼭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해. 밑에 댓글들은 의사인 양 행세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를 운동시켜주는 건 재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거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조금 애매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게 나는 문제인 것 같아. 재활 전문이다. 그 재활 전문인데 그걸 재활을 조금 너무 병원스럽게 포장하니까 어떤 분들은 약간 그 복장 자체도 조금 병원에서 입을 법한 복장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오해할 만한 소지. 그러니까 어떤 걸 만약에 구매한다고 했을 때 좀 과대 광고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이제 그런 게 좀 언짢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운동치료나 재활치료를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좀 하고 의료 자격이 있으신 분이 차려서 그 목적을 회원님이 갖고서 오는 데서 뭐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일반 회원이 걸어 들어왔는데 지금 라운드 숄더 너무 심해요, 이거 뭐 해야 돼요 해서 그 부분만 강조하는 건 문제가 사실 있는 거지. 근데 이분 센터에 보디빌딩 하는 분이 있나 봐.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나 봐.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또 보면 요즘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능성 운동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거든. 왜냐면 요즘 추세도 보면은 뭐 그 올림피아 나가신 분들도 따로 세션 빼서 그렇게 하더라고. 케어도 하고 뭐 기능적인 움직임도 하고. 사실 그것도 포괄적으로 보면 재활인 거지. 그래서 추세에 따라가는 분들은 뭐 케어도 하고 기능적인 것들에 대해서 엄청 보디빌더들도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옛날 형들 느낌 있죠? 그냥 무식하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거 사짜 새끼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옛날에 보면 있더라고. 근데 그것도 서로 약간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만약에 이거를 좀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이 봤을 때 그 보디빌딩 하신 분이 무식하게 하면 그냥 냅다 관절로 때려박는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분이랑 같이 뭐 예를 들어 아까 일한다라는 걸 가정을 해보면 이분은 그 사람이 운동은 안 하고 너무 지도 쪽으로만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 본인 몸 관리는 안 하고 운동 지도나 너무 이제 전문적인 지식으로만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무시를 하는 경향이 사람들 있잖아. 트레이너들 중에 이제 몸 만들고 이런 경우에.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냐면 트레이너는 코치의 역할이라고 나는 보거든.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잘하는 것보다 잘하게 만들어주는 걸로 잘 조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떤 걸 욕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몸을 정말 잘 만든 분들은 그건 있어. 회원분들이 거기에서 동기부여 받아. 뭐 예를 들어 자기 담당 트레이너가 운동하고 있어. 그 모습에 동기부여 받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 항상 오래 있었잖아. 우리도 한 10년 있었잖아, 센터에 여기저기. 보면 이 트레이너들이 유독 그 하나의 헬스장 안에 각자의 개인 사업이라 그런지 서로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보디빌더가 왔을 때는 이 멸치 새끼가 뭐 좀 아는 척 하면서 세션 끝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그냥 본인 밖으로 본인이 잘하면 되는데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좀 꼴배기 싫은 거죠, 사실. 근데 그게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나? 그래서 결론은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고 그리고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뿐인 거다. 근데 나는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서로 PT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재활 트레이닝 하시는 분은 그분한테 조금 이제 강도 있게 받고 보디빌더 분도 어딘가 안 좋은 데 있을 거야. 그럼 이분한테 좀 받고. 미국 유행이 넘어오고 있는 로우 라이즈 레깅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쁘시네. 또 아름다우시네. 복근이 되게 좋으시다. 근데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유행하는 거라고 하네요. 근데 나는 이게 넘어오고 있는 이유를 좀 알겠어요. 여자 레깅스 혹시 본 적 있으면 알 텐데 배꼽 위에까지 올라오잖아. 근데 이게 뱃살 커버를 엄청 해주거든? 이제 다르고 싶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진짜 몸 좋은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영역이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좀 진짜 몸 좋은 사람들이 이것도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유행이 너무 이제 많아졌으니까 넘어가 버리는, 선도하는 사람들이 넘어가면서 좀 이런 게 나타나지 않나 나는 싶어. 여기 이제 댓글 보면은 이제 서양인은 아마 소화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선 쉽지 않을 것 같다? 요롱이가 많아서라는데 나 요롱이는 잘 모르겠는데 다리 짧다는 얘기인 것 같아, 왠지. 근데 그렇긴 하지, 체형상. 나 근데 궁금한 게 남자는 이제 뭐가 좀 이제 유행할까? 요즘에는 이제 약간 럭비복 스타일이 좀 유행이잖아. 이게 돌고 도니까 또 나중에는 짧은 걸로 가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오버핏이 좀 유행이잖아. 바지도 와이드 하면서 막 7부, 8부 막 이렇고. 옛날에는 또 보면은 짧고 입은 듯 안 입은 듯 바디에 쫄티가 좀 유행했단 말이야. 남자도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7, 8년 전? 머슬핏에서 이제 와이드로 넘어갔으니까 다시 또 돌아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사를 쭉 보셨는데 잠배기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어땠는지. 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올리잖아.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그냥. 이게 진짜 좀 소통하면서 하는 이런 커뮤니티 채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이제 물론 요즘에 컨텐츠 시대지만 우리가 막 계속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거 자체가 되게 사람들이 일상의 얘기들을 해주고 이슈를 다루고 이런 것들이
다 컨텐츠인 것 같아서 이게 진짜 소통 잘하는 게 커뮤니티의 진짜이지 않을까 생각해. 나는 요즘에 그거 사고 싶더라고. 그 본투인에서 나오는 그 약간 럭비복 스타일 티 있잖아. 근데 내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안 사는데 안 어울리지. 빌더 같은 스타일들이 어울려. 그래?